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 백티계 승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고점 부담에 따른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장중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15%를 했다는 소식에 소폭 하락하는 분위기였지만 장 마감이 다가올수록 힘을 내주면서 홀로 0.49%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주가가 시장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 또 이번 주로 예정돼 있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CNBC는 자산 매입 축소와 관련해서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을 준비시키는 작업 초기 단계에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 함께해 주시는 분들 트레이딩에 꼭 필요한 실전 투자 경험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시장의 큰 그림 그려주실 우리 해왕 해설위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어제 또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죠. 마스터님이 하셨죠. 네, 마스터니까 함께 짚어주셨잖아요. 네, 저희가 좀 중요하게 다뤄봤는데 네. 사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여부 자체를 잘 측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잘 인지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인사 먼저 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 해설입니다. 전일 옐런에 대한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내용 정리를 하자면 네. 사실 그 내용이 있었죠. 과연 시장에 영향을 지금 줄 수 있을까?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도움이 또 될 발언. 것이다. 네. 이런 발언을 했었죠. 미국의 건강한 성장을 이룰 것이다. 네. 이렇게 해갖고 금리에 대한 또 긴급한 발언을 했는데 네. 일전에 옐런이 좀 발언을 했을 때는 사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른 상황이었고 바로 반영이 됐었어요. 네, 지금은 좀 안정화된 구간에서 네. 지난주 고용 지표가 좀 하회값을 이룬 상황에서 발표가 된 상황이었고 네, 상황이 좀 달랐죠. 네, 내용 정리를 어제 마스터님이 해주셨는데 굉장히 상황이 달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마스터님이 시장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 원래 금리 인상만 하면 이제 시장이 이제 긴장을 하잖아요. 네. 어제는 큰 영향력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또 이렇게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또 시장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중요한 내용이 있죠. 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나스닥 할 때 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 백티의 승부에서는 항상 이제 퀄리티 높은 시황과 퀄리티 높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매번 정확한 이슈로 지금 시장을 분석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들고 오셨을지 후에 만나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마스터님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화요일의 마스터 아토마스터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화요일 날 뵙게 됐는데 인사 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토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고 그리고 시장에 조금 여러분 매매하실 때 관련해가지고 내용들 오늘 또 알차게 준비했다 보니까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트레이딩 뷰와 함께 시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나스닥은 현재 0.3% 상승한 13,00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상승세로 시작을 했는데요.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제 마스터님께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를 드려보겠지만은 네.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출구 전략이 좀 미뤄지는 네. 그 상황에 대한 안도감의 랠리 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시장은 항상 긴장을 해야겠죠. 지금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앵커님께서 시작할 때 이제 G7이죠. 정확하게 15% 법인세 관련해 갖고 G7에 대한 내용을 했어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지금 미국의 상황은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그 G7에 대한 내용 자체는 조세 회피성에 대한 우려, 합의점을 좀 찾기 위한 돌파구고 좀 중요한 어떻게 보면 법인세가 있죠. 미국 자체적으로 이제 공화당과 합의하는 인프라 추진 법안 이 부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PPT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합의 하겠습니다. 과정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쉽진 않은데 사실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사실 굉장히 격돌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바이든 정부가 한 발 물러섰어요. 내용이. 네, 조금 양보했나요? 참 이게 애매모호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가족 계획도 좀 실행력이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이대로 가면은. 네. 일전에 가족 계획에서 부양책이다 뭐다 해갖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준비한 게 되게 많은데 점점 축소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좀 축소되는데 이 부분 내용 정리를 살짝 요약을 한번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내용 왼쪽 보시면 아시지만은 바이든이 인프라 법안 발의놓고 여야 관련해 갖고 합의점을 빨리 이루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심사 과정에 돌입을 하는데 내용 정리만 하자면은 이제 1번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백악관과 공화당이 의견 차이를 좁히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이제 자, 2번은 조맨친 상원 의원은 수일 내로 인프라 법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초당적 합의가 뭐예요? 좀 긍정적으로 본 건가요? 지금 생각. 초안이죠. 어떻게 보면 초안적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초당적 네. 합의인데 뭐 확실한 패스는 아니지만은 일부에 대한 합의 자체를 빠르게 좀 진행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정말 예상보다 빠른 겁니다. 원래 사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 10월 전에는 패스가 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빠르고 제일 중요한 게 합의한다면 부양책 규모는 1조 달러 안팎이 될 전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금액이 줄어들었죠. 네, 확 네. 낮. 낮춰졌어요. 네. 상황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리포트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본다면은 지금 이 내용이 주식시장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빨리 패스를 하면 그렇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서 평가할 수 그러게요. 있겠죠. 저도 궁금한데 왜 자, 이게 애매모호해요, 사실. 왜냐면은 이제 국채를 발행해 갖고 어떻게 보면은 세금도 늘리면서 국채를 발행해 갖고 이제 슈퍼부양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네. 미국의 정부는 사실 돈이 없어요. 제일 문제가 돈이 없습니다, 정부가. 네. 돈은 누구한테 있냐? 중앙은행에 있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지금 출구 전략을 모색하려고 그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정부가 조금 중앙은행에 대한 출구 전략을 좀 간보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채권 발행을 보면은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출구 전략도 딜레이가 되겠죠. 상황이. 왜냐면 채권 매입을 계속해야 되는데 출구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중앙은행이 미국 정부한테 더 어떻게 보면 덜 사도록 시도를 하는 건데 조금씩 줄여나가는 건데 인프라 법안을 해가지고 이걸 한다면 네. 줄일 수는 없어요. 세금을 내면서. 그러면 금액을 줄여야 되는데 발빠르게 좀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빠른 합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통화 정책에 대한 가능성, 출구 가능성 그걸 시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내용이 조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종 결론은 그래요. 이게 주식시장이 좋냐 안 좋냐에 대한 평가 자체만 내린다면은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금액도 줄어든 거고, 그죠? 이제 채권에 대한 발행량도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은 채권량에 대한 발행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중앙은행에 대한 통화 정책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 시사겠죠. 다 연결돼 있네요. 다 연결돼 있죠. 네. 이렇게 연결되기도 힘들어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내용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거예요, 사실. 원래 이제 지금 블루웨이보다 뭐다 해가지고 사실 민주당 쪽이 상원이랑 하원에 대해서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은 공화당이 좀 딜레이 시킬 수 있는 경향은 있어요. 그러면은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 빠른 합의, 빠른 진행 이게 사실 숨통 트일 수 있는 경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추구 전략과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아직 이제 심사 과정이에요. 사실상. 네, 확정은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심사 과정이고 네. 이러한 어떤 가능성이 시사되는 가운데 오늘의 시장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내용 가지고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안도의 랠리라고 좀 표현하잖아요. 고용 지표가 네. 안 좋게 나온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미국 경제는 아직 회복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지만 증시는 안도의 랠리로 올라간다. 참 네, 이런 지금 네. 상황에서만 좀 어떻게 보면 표현될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상황이. 근데 오늘 주 내용은 이건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 이 내용 자체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먼저 이렇게 짚어주셨네요. 저희 이제 백티기 승부는 먼저 알아야죠. 항상. 저희는 가장 발빠르게 이슈를 탁 짚어서 그렇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아예 주 포커스가 좀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어차피 이제 지난주 고용지표 관련해 갖고 내용은 이미 지나간 내용이잖아요. 네. 다음 주 어차피 페드 회의 있는데 페드 회의 내용이 뻔해요. 지금 각종 언론에서 페드 회의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외신을 평가하는 데서 페드 회의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한다면은 네. 정말 한 발 늦은 겁니다. 이미 고용지표에서 발이 나왔어요. 내용이 불보듯 뻔하겠죠. 여러분들 확실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슈가 이제 사건은 좀 인프라 법안에 대한 축소, 그 가능성 시사 아닌가 이런 부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하루가 안 된 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영역은 얼마나 발휘될 수 있는지 이 부분 마스터님과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또 큰 이슈 먼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프라 법안 축소가 가장 뉴스거리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집중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나스닥 뷰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3, 2, 1 들어주세요. 매수로 짚어주셨어요. 매수를 이렇게 흔들어 주셨는데 이유가 있으실까요? 근데 솔직히 이제 뭐 시장 자체가 현재 네. 움직임도 그렇고 해서 뭐 다들 할까 이렇게 하는 이제 생각도 추세를 이렇게 따라가신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이제 방향성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네. 어떻게 보면 제스처 한 번만 해드린 겁니다. 네. 자, 일단은 먼저 오늘 이제 매수를 들었으니까 또 어떻게 뭐 시장가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쵸.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알아야겠죠. 자, 과연 어디서 들어가는 게 좀 가장 합리적인 타점일까? 자,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자리값. 자, 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13,780에서 매수 대응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780이요? 네, 13,780입니다. 네. 제가 발음이 조금 셌습니다. 자,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제 좀 이따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일단 뭐 기술적 관점에서 왜 나스닥이 13,780에 대한 이제 지지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그 아나운서님과 이제 해설위원님과 함께 이제 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뭐 사전적인 용어는 뭐 주가의 방향성을 본다, 그렇죠?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올라가는 주가나 하락하는 주가는 누가 구별했습니까? 그렇죠? 떨어지고 보이고 상승하고 있는 거 뻔히 보이고 그 나스닥 일봉 차트를 한번 크게 봤었을 때 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거 특히 뭐 기술적 분석할 필요가 없죠. 네, 올라. 상방이다. 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상방이더라도 네. 과연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저는 이게 기술적 분석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방 중에서도 또 타이밍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어디서 사야 될지가 중요한 거죠, 사실. 네. 뭐 지금 고점을 경시해놓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분석이 돼요. 반등을 잡자 또는 눌림목을 잡자. 반등을 잡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가 항상 여러분들 뭐 지금 나스닥 차트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상승을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상승 파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계속 상승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렇죠. 한번 정리되는 매물, 출회 매물이 한번 발생을 하고 주가가 내려옵니다. 자, 상승에 대한 시점이 포착되고 주가가 조금 더 가격이 싸진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할 수 있는가? 이 관점을 보고 우리가 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가격대에서 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거죠. 올라갈 시점 예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기술적 분석을 얼마나 더 잘하냐. 이게 이제 사실 수익의 연결고리를 하거든요. 네. 이상한 자리에서 잡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죠, 사실은. 네. 어떻게 잘 들어가야 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한번 드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일단은 차트 한 번만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자,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게 해설위원님이랑 이제 아나운서님이 동시에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차트라는 게 네모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차트가 네모로 돼 있고 그 안에 이제 캔들, 주요 이동평균선, 이제 거래량 등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조 지표로 나중에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지만 오늘은 캔들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게 좋지 않을까,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좀 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나운서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대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Y X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X축이 의미하는 거는 뭘까요? 시간이겠죠. 네. 그렇죠. 일본 하루 이틀 반대로 이제 Y축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겠습니다. 네. 주가가 시간에 비례해서 얼마만큼 올라가는가, 그게 이제 주가에 대한 이제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매매하고 주식함에 있어서 사실상 이제 주가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일직선으로 계속 달려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모두가 행복해지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주가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갈 수가 없고. 꼭 올라가기 전에 맞아요. 그게 이제 또 좀 항상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시간과 가격에 비해서 절대 1대1 비율로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격과 시간, 이 비례 관식에서 항상 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활골 형태가 항상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움직임, 주가에 대한 흐름은 항상 활골 형태로 간다. 그래서 항상 주가가 처음부터 스퍼트를 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기나긴 시간 이후에 상승 시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면 좋죠? 근데 사실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씩 분석은 다를 수가 있는데 네. 뭔가 미래성을 본다던가 기본적인 분석에서 봅니다. 자, 근데 사실 저희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이 주가가 좀 기다리는 시간대를 이제 매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래 쌓이고 시간에 걸려서 주가가 이제 초반에 상승 추세로 가는 이제 그런 이제 형태를 이제 수렴이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의 방향성이 나오는 것을 발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있는 모멘텀과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모멘텀 이걸 나눠서 수렴 그리고 이걸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주가를 통틀어 볼 수는 있지만 캔들에서 본다면 더 확실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상승을 해요. 네. 그럼 캔들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 간단하겠죠. 작은 캔들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렇죠? 작은 캔들들이 이런 식으로 배열됐다가 큰 장대 한봉 한 번을 그리게 됩니다. 맞습니까? 해설님 맞나요? 그렇죠? 너무 어려운데요. 좀 어렵습니까? 네. 네. 좀 쉽게 빨간불 설명해 들어갔습니다.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움직임이 없는 건 휴식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그 당시에 유동성이 좀 부족하거나 그 당시에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에서 따지게 되면 그 종목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관심 못 받고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천천히 움직이거나 아예 변동성 없이.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주가의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시장에 주요 재료가 나와가지고 팡 터집니다. 이때 추세가 터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봉.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캔들로 설명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되는 거죠. 캔들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움직임 없을 때는요. 그다음에 이제 추세가 던져졌을 때는 장대 양봉이 단다. 그렇죠. 네. 주가가 뭔가 천천한 흐름 이후 상승 시점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즉 주가의 모양을 캔들로 비교했을 때는 이런 식의 모멘텀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집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추세가 터지는 발산이 중요할까요? 아나운서님.
매집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매집에서는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매집을 하다가 하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반대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매집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트레이더 분들이 건들지 않습니다. 아, 이건 아직 좀 위험하다. 쉬어가는 부분. 네, 쉬어가고 좀 이따 보여주면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좀 기다리는 거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매집 이후에 방향성 보일 때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아까 아침에 여러분들 발산 나올 때 어떤 캔들 나온다고 했었습니까? 장대양봉 들었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추세 던져졌다. 매수에 대한 시점이 잡힌 거예요. 방향성이 나온 거니까.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캔들 하나만 봤었을 때 매수 시점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여기 매수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네. 자, 다른 분들은 뭐 캔들의 뭐 시가나 종가나 얘기했지만은 자, 항상 중요합니다. 추세 터진 캔들의 봉중심이 제일 중요해요. 이 봉중심 내에서 지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봉의 중심을 네. 살펴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눌림목을 분석할 때는 항상 봉중심부터 먼저 봐라.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기초적인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간단하게 보게 되면요.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거 나스닥 차트입니다. 좀 이동평균선 조금 지우고 거래량도 좀 지우고, 그렇죠? 차트를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캔들만 보이는. 네. 왜냐하면 저는 좀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게 되면 네. 심플하게 좀 가다 보니까. 네, 차트가 잘 안 보이네요. 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거 하나만 좀 넣고 하고 싶어요. 저는 네. 자, 가격 이동 평균선 하나만 좀 쓰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21선 하나만 쓸게요. 21선으로. 네, 21선 하나만 가격 이동 좀 평균선을 쓰고 좀 여러분들에게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방송 나왔을 때 나스닥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21선 흐름에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죠. 네. 나스닥이 이제 21선 관점에서 무너졌을 때는 하방 관점이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그렇죠? 여기서도 저항 나오고 그러다가 저점을 계속적으로 갱신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21선을 돌파했죠, 여러분. 뚫고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때 당시 나왔던 캔들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21선이 일단 먼저 돌파가 됐으니까 뭡니까?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추세를 전환하는 캔들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캔들? 장대 양봉이죠. 그러면 말씀해주신 장대 양봉. 지금은 아까 뭐 매집 이후의 관점에서 뭐 그전에 자잘자잘한 캔들들이 없고 뭐 추세가 돌파한 시점이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진 캔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졌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전환, 21선 돌파했으니까 매수 전환의 의미를 알리는 캔들이에요. 의미가 있는 캔들입니다. 근데 이 캔들에서 시종가 따지는 거 정말 중요한데 한 가지만 보자. 아, 이 캔들 봉중심만 보자. 찍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리값이 찍어보나요? 어디죠? 네. 13,510포인트 나옵니다. 13,510포인트 부분에서 확 올라가기 시작한 그렇죠, 거죠. 여러분들. 지지 포인트 받고 탄력받고 들어 올립니다. 아, 저 부분이 지금 봉 중심을 찍으신 건가요? 맞습니다. 아. 즉 무슨 소리냐? 네. 뭔가 의미가 있는 캔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건 발산.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상승 전환의 캔들로 주가에서 21선 돌파에 정말 진짜 의미가 크거든요. 네. 나스닥이 드디어 하락을 끝내고 상승을 한다는 뜻인데 그 상승을 한다는 캔 봉중심이 약간 중요하다 얘기했고 장대양봉이죠. 장대양봉에서 봉중심에서 매집만 가져가게 되면 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때 매수로 들어가는 타이밍이에요. 510포인트.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510포인트에서 매수 들어갔다면 지금 수익 어떻게 돼요? 400포인트죠. 네. 포인트면은 얼마인가요? 446이니까 1600 티켓이고 그 한 개당 5,600원에서 5,800원 하는 거니까 한 계약 기준이면 8,000달러 정도 되겠네요. 8,000달러 정도. 8,000 저도 달러. 들어가고 싶은데요, 마스터님. 좀 늦었네요, 저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추세가 나왔다. 그렇죠? 추세가 등장을 했어요. 매수 나왔습니다. 매도 나왔어요. 그럼 어디서 잡아야 될까? 제일 중요한 그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봉중심 하나만 체크 들어가면 정말 주요한 맥점들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 매도의 경우 음봉에 맞아요.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때 당시 저항값도 좀 존재를 하죠.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장대 음봉이잖아요.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항 받고 떨어지는 도 나오죠. 근데 이때는 좀 단기적인 저항이었네요. 그래도 저 포인트 자체로 따지면은 네. 150포인트 정도 가량. 아.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선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30포인트, 40포인트도 사실 큰데 네. 150포인트면 솔직히 뭐 그날 하루 매매일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장대양봉. 좀 어려우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장대양봉, 장대음봉 들었으면 추세 나온 걸로 일단 확인 들어가고 그 캔들의 봉 중심만 찍어서 주요 눌림 포인트 체크하자. 거기가 핵심이 된다. 이 부분에만 설명드리고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점에서 아까쯤 이제 이걸 얘기 안 했네요. 네. 13,780에서 왜 매수를 받는가. 네. 그 부분은 이제 240분봉에서 볼 수가 있는데 주가가 또 한번 고점 갔어요. 그렇죠? 또 한번 상승 줬는데 여기서 잠깐 매집 들어가요. 그렇죠? 이때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때가 아마 네. 비농업 지표가 비농업 지표가 이제 잘 나오고 나서 네, 상승한 1일쯤이었고 네. 일단은 시간이 좀 많이 네. 촉박한 관계로 네.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네. 내용을 좀 정리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네, 해설위원님께서 13,780에 대한 어떤 캔들 분석 관련해 갖고 내용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아토님께서 사실 말이 좀 빠른 편이세요. 네. 네, 굉장히 빨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싶다면은 노란톡에 참여하셔서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질문이 더 있는데 근데 이제 내용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아쉬워요.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사실 네. 이제 좀 시장하고 좀 질문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일단은 캔들 관련해서 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던 거는 어쨌든 오늘 나왔던 바이든 관련해 갖고 초당적 합의에 대한 가능성 시사는 오늘 당장 시장에 대한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은 건가요? 자, 일단 시장적인 이제 기본적인 분석 한번 들어가 보는 게 간단하게 네,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네, 제가 천천히. 오늘 바이든의 그런 정책이 영향이 있었을지. 일단은 지금 당장의 시장 영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 뭐 일단 뭐 제가 빠르게 세 줄력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첫 번째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현재 인프라 투자안에 관해서 규모액 때문에 싸우고 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그 규모액이 지금 시장의 인프라 투자 법안 되는 것을 걸림돌이 되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금 인프라 투자 규모액이 2.2조 달러 1조 안팎 지금 네. 설정이 되어 있고 주요 재원 마련이라 볼 수 있는 자금 조달 이 부분도 내용이 변경됐죠. 잠깐 사진 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규모액도 적어지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법인세율을 이제 21%에서 28%로 상향 조절하면서 사실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갔는데 지금 이제 법인세율을 하한 조절을 시켜놓은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민주당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의 합의를 어떻게든 끌어내고 싶어 한 겁니다. 사실은. 네. 맞죠. 뭐 공화당이 마음을 안 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잖아. 네. 근데 추후에 여러분들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가능성은 점점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 열려 있고 이 부분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지금 당장의 시장의 영향성은 없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사실 이제 추후 전략이 조금 시장에 입히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당장 어떤 초당적인 합의를 바로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한 의문감은 사실 굉장히 덮여 쓰여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조금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시장에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지금 당장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영향력이 아직은 없다. 저희가 또 나중에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 내용이 나온다면 발빠르게 좀 접하면서 자세한 내용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해설위원님과 마스터님께서 인프라 투자 규모액 축소가 현재로서는 영향이 적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앞서 를 통해서 또 봉 중심 통해서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잡는 것까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5일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5일은 현재 0.01% 상승한 6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설위원님 5일도 오늘 다행히 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일단은 상승이 좀 이어가는데 오늘 좀 재밌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 부분 관련해 갖고 내용 한번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100달러 간다 콜옵션 투자 급증했다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어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유가 100달러 간다 콜옵션 투자에 대한 급증. 내용 자세하게 보면은 지금 WTI 콜옵션 계약은 올해 이미 40% 이상 급등. 굉장히 많은 수치죠. 네, 40%면은 콜옵션이라고 하면 네. 뭐 사실 위로 베팅한다. 네. 뭐 이런 뜻이겠죠. 뭐 그런 건데. 자, 근데 이제 전문가 해석 의견은 조금 불문하고 있어요. 사실 콜옵션에 대한 100달러 부분에 대해서 간다는데 베팅한다는 부분 다소 있지만은 다수의 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면은 네. 좀 불가능하다. 예. 이런 의견도 꺼내요. 시선을 보는 건 예,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전문가들이 다수 있어요. 네. 전문 어떻게 보면은 미국 쪽에 외신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되는데 네. 좀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은 사실 이제 콜옵션이 40% 이상 급등했다는 부분 이 부분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유가가 이제 70달러 돌파를 했잖아요. 선물 지수는 딱 70.00을 찍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물 지수는 70달러 좀 돌파 상태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 갖고 그 가능성이 좀 시사되는지 마스터님과 정확하게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제 유가 달러가 이제 고점을 찍은 상황에서 오늘은 또 어떤 뷰를 갖고 오셨을지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3, 2, 1. 오늘도 매수로 들어주셨어요. 네. 매수 관점을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자리값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네. 그리고 나서 현재 왜 유가를 매수로 좀 더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볼게요. 자리값 같은 경우에는 또 기술적 분석 들어가서 추가 설명까지 넣으면 너무 좋지만 제가 좀 설명도 드릴 겸 시간이 좀 부족해서 자리값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8.90포인트, 배럴당 68.90포인트의 유가 내려온다면은 매수 진입으로 조금 좋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가장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매수 포인트까지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해설위원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내용을 한 번 더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화면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물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방송 프로그램 특성상 시청자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옵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네. 사실 이해가 안 되시는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유튜브에서도 콜옵션이 뭔지 질문도 나왔어요. 네, 일단은 옵션 부분을 좀 마스터님과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스터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옵션이 뭔가요? 일단은 시장에서 하나의 파생 상품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특정 상품에 특정 일정한 기간 내에 특정 가격 내에서 이제 원하는 가격 내까지 살 수 있는 이제 옵션의 콜과 풋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미지 활용을 해서 지금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 이제 옵션이 해가지고 아마 다들 이제 검색창에 옵션이 뭐야 치게 한 번씩 쳤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 나오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이거 무슨 소리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오늘 지금 현재 옵션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유가가 100달러 콜옵션을 퍼 담았다. 이게 무슨 소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간단해요. 현재 간단합니다. 지금 유가가 이제 거의 제 70불을 지금 한번 찍었다가 지금 69불 근처에서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이 가격 즉 100달러 콜옵션을 퍼담았다. 지금 유가에 대한 이제 시세 자체가 68불에서 이제 70불 조금 밑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200틱 정도 안 가격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가격 내에서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유가가 추후에 1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그 가격 내에서 지금 우리가 이 옵션에 대한 권리를 산 겁니다. 네, 조금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유가가 만약에 100달러 갔었을 때, 배럴당 100달러 갔었을 때 지금 70불이죠, 여러분들. 지금 콜옵션을 만약에 100달러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산다면은 나중 추후에 내에서 우리가 70불에 대한 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정도 프리미엄을 붙여주고 나서.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추후 미래적 가격을 상승으로 제시를 하고 유가가 100불 가격대까지 도달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조금 더 이 가격을 전략적으로 제시해서 트레이딩 관점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가에 대한 100달러 콜옵션을 지금 담았다라는 얘기 자체가 뭐냐면요. 유가에 대한 상승 관점이 지금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이야기가 한번 나왔던 게 뭐였냐. 그 골드만삭스가 이제 유가가 80불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제 예전에도 뭐 이제 해설위원님과 아나운서님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80불에 대한 이제 논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80불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다만 근데 이제 80불 위로 그 윗값을 지금 갈지는 저는 사실상 아무도 모르고 지금 현재 시장의 주요 전문가들도 100달러는 지금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는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유가가 100달러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유가에 대한 상승 저력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콜옵션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매수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유가의 가격이 한 번 더 오른다에 베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 100달러까지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가능성, 즉 상승에 대한 지지 가능성이 더 시장이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을 좀 다소 정리를 하자면은 옵션에 대한 제가 좀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옵션이라는 거는 미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리랑 똑같은 거예요. 선물이랑 이 부분 관련해서 밀접한 게 있는데 네. 앵커님한테 제가 이제 앵커님이 유가를 갖고 있어요. 네. 제가 옵션을 행사를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격 오르면 앵커님이 손해잖아요. 파는 입장에서. 그죠? 근데 저는 70달러의 옵션을 행사한 가격에서 100달러에 대한 가격 부분을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되게 엄청난 이득이겠죠. 네. 여긴 손해 보더라도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옵션은 조금 다른 게 프리미엄이라고 붙는데 이게 심하면 몇천 배도 터져요. 이 실화입니다, 여러분들. 일전에 2018년도에 이제 국내 선물에서도 옵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2,000배가 터지는 걸 봤어요. 하루에. 1,000배요. 예,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옵션에 자기가 이제 주식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한다면은 네. 그 부분으로 이제 콜옵션을 행사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이제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죠. 이 부분 시청자분들 꼭 참고하시고 최근에 옵션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은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이제 나스닥의 큰 고래 해가지고 옵션을 행사해갖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몇 조 원을 벌어들였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큰 고래가 아니군요. 소프트뱅크가 손실을 봤는데 네. 이거를 해지해버릴 거예요. 콜옵션 베팅으로. 와.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심지어. 근데 그게 옵션에 대한 어떤 일부, 네. 뭐 자세하게 옵션에 관련된 내용은 오늘 시간이 굉장히 좀 적은데 뭐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유가에 대한 옵션 100달러 부분은 마스터님이 좀 정리해 준 거는 100달러를 간다는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데 그 가능성을 좀 시사해보자. 이 부분만 좀 짚을 수 있을 것 같고 옵션에 대한 내용을 사실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마스터님과 좀 얘기를 했어요. 옵션에 대한 사실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트레이딩을 하기보다는 이런 파생상품이다, 그리고 이렇게 권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매매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이해할 필요는 있는데 마스터님 이 부분 관련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예, 알겠습니다. 무료카 톡방에서 해주실 건가요? 당연하죠. 저번에 22평 했어요? 22평 얘기 한번 했습니다. 한 번 했어요? 좀 실망스럽네요. 네. 22평이니까 20번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약속을 하시는 게 아까 얘기했던 캔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옵션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보고 싶었었어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에 대한 이제 얘기였었는데 일단은 오늘 여객께 짧게 얘기를 한번 드리고 여러분들 무료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내용 받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캔들에서 너무 시간을 뺏어 먹어가지고. 네. 그래도 아쉽네요. 정말 좋은 설명이에요. 네,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지지에 대한 평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아토마스터님께서 항상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여러분들 무료카 톡방 오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 바랍니다. 네, 오늘 못다한 이야기 아쉬우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해외 선물 아토 100틱의 승부로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위사 순행위 등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투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토마스터님과 그리고 해왕 해설님 오셨는데요. 실전 투자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로 매수 혹은 매도 의견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채택해서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는 동안 룰 설명 짚고 넘어가 볼게요. 실전 투자 100틱의 승부 트레이딩 룰을 안내하겠습니다. 투자 상품은 마이크로 나스닥으로 진행됩니다. 최대 2계약까지 가능하며 손절과 익절은 50틱으로 한정합니다. 매수 혹은 매도에 대한 최종 결정 0082로 보내주신 시청자의 의견에 따라 마스터가 진행하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판단이 맞았을 땐 5만 원 상품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 손실이 발생해도 마스터의 개인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편하게 실전 투자 경험한다 생각하시고 상승일지 하락일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로 매수 혹은 매도 의견 보내주세요. 네, 저희가 곧 이어서 이제 실전 투자에 들어가게 될 마스터님, 현재 나스닥 상황 짧게 보고 갈까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장 초반 시세가 한번 강하게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점을 한번 13,917포인트까지 한번 늘려놨는데요. 지금 가격이 이제 13,816포인트로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헬쌤 하시죠? 지금 이제 강하게 하락하고 나와가지고 네. 지금 100포인트 이상 이제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좀 이제 장 초반에 상승이 조금맣게 보여주고 좀 조정 관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까쯤에 이제 나스닥 분석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780이라는 레인지 구간을 말씀드렸죠. 저는 나스닥이 이 구간까지는 한 번 더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조정 줄 거면 또 한 번 시원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파동 관계상 한 파동, 두 파동, 추가 한 파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 눌림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 번 더 하락 나온다는 거죠. 네, 하락 주셨는데 잠깐 유튜브 보면요. 매수 의견과 함께 매도 의견 이렇게 둘 다 나왔습니다. 저희가 문자 들어온 상황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문자는 지금 521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당분간은 올라갈 것 같아요. 매수라고 짚어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어떤 의견간에 반영을 해야 되죠.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갈게요. 2, 1, 네, 진입해 주시고요. 네, 매수 진입을 지금 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네. 한번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들어가 볼게요. 3, 2, 1, 네, 진입해 주세요. 네. 자, 일부러 시키신 것 같은데요. 네, 아니겠죠? 네, 지금 어떤 자리값으로 됐나요? 진입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3,821.25포인트. 오, 네. 자, 매수니까 위로 올라가야지 수익을 거두겠죠. 당연히 13,835.25포인트 익절. 자, 손절에 대한 기준은 50T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13,810.25포인트 잡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트레이딩이 최근에 사실 이제 청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시청자 의견을 좀 반영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오늘 당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슈, 이 부분 좀 사실 최근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마스터님하고 이렇게 의견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스터님 아까 차트 보니까 그물망 차트로 이제 추세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물망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딱 보니까 알 것 같은데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수 종목을 대응함에 있어서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60분봉을 볼 때도 있지만 또 트레이딩에 들어가게 되면 단기 분봉을 또 볼 수가 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사실 이제 그물망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대응보다는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활약을 하는 하나의 이제 보조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대부분 이제 설정값이 저는 이거 좀 설정값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과 아마 이제 그물망 쓰게 되면 10대 10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이 수 10개에다가 이제 간격이 이제 10개여 가지고 10대 10으로 나오는데 제가 쓰는 거 이렇게로 하게 되면은 이런 가격대가 안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안 나와요. 기본 틀로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네.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 추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지금 하락이냐 상승이냐 보는 거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그물망에서 주가가 위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주가가 안에 있는가를 정말 보는데 나스닥이 현재 지금 상승 시점 다시 한번 회복을 하려면요. 지금 1차적으로 13,843 그물망 하락에 대한 회복값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들어와야 1차적인 매수 실현이 되는 거예요. 13,843포인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주가가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계속 네. 빠져요. 계속. 그럼 지금 빠지는 상황일까요? 그렇죠.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당시 이제 1차 하단에서 어느 정도 네. 이제 회복을 하려는 그림이 나왔지만은 전반적으로 상단까지도 못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전반적으로 매수 시점을 보기가 힘들다. 지금 한 번 더 야 가능성이 열려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도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해설위원님? 지금 이제 손절이 좀 날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손절 처리가 좀 났습니다. 네, 제가 왜 그러냐 네. 사실 방금 손절 처리가 좀 났는데 50틱 구간으로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은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한 번 더 진입해보는 게 좀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청자님 정말 아쉽지만 내일 또 네, 한 번 더 뭐, 도전해 주시기 네. 바라고요. 맞선님께서 바로 매도라고 좀 매도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단타 구간은 이렇게 네. 평가를 하셨는데 바로 손절이 났어요. 네, 매도가 맞았네요. 네, 매도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신 확인하시고. 시점에 정말 네네. 손절이 났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확인해 보죠. 네, 다음 문자로 가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눌림, 매수가 유리하겠죠? 라고 왔는데 빠르게 들어가 또 볼까요? 매수네요. 네. 네, 0808님께서 도전해 주셨습니다. 진입해 보겠습니다. 네. 3, 2, 1, 네, 들어가 주세요. 나 또 체결이 안 되네요. 자, 네. 한번 또 한번 오늘 약간 체크를 해보도록 차트가 하겠습니다. 반항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자, 지금 체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3,824.00포인트. 18,000. 손절은 13,836.50포인트. 자, 손절은 50틱 이했죠. 다시 한번 네. 체크를 하면 13,811.50포인트.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13,843포인트를 아직 넘지 않은 시점이어서 네. 매도로 나올 가능성이 네. 큰가요? 근데 오늘 일단은요, 좀 마스터님께서 제가 느낀 건데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신가 봐요. 매수를 막 하고 네, 지금 있어요.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일단은 두 번째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보이는데 네. 저희가 사실 제가 최근에 느끼는 시청자분들이 글을 올려주세요. 1시간 너무 짧다. 앵커님 어떠세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새벽 1시까지 해야 되니까요. 조금 함께 고민해 볼 문제네요. 앵커님도 출연료가 네. 늘어날 때 지금 이거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사실 한정된 시간 내에서 좀 많은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 정보라든가 교육을 담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네, 실전 투자도 사실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왜냐면은 자꾸 이제 톡이라든가 이런 노란톡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교육 추가적인 할 얘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급드리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많이 참고하시고 요새 드는 생각이 이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많이 급변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유동성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2019년도에 나스닥이 이러는데 미증시가 이러진 않았는데 정확하게 좀 코로나 이전 이제 미중무역 발생할 때부터 유동성 시장으로 확대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사실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건 것 같은데 마스터님 최근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짧게 매매했겠죠. 한마디로 네, 저희가 지금 매매하겠죠, 1분 여러분. 정도 남은 1분 동안 시점에서 한 줄평 이렇게로. 형. 네. 간단합니다. 차트 잘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 이게 더 확실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일정 분석으로 함께 해봅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몇 초가 남았을까요? 지금 보면요. 저희가 30초 안에 수익권은 네, 지금 성공으로. 10틱 안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뭐 저희가 이제 정각에 끝나나요? 네, 저희는 44분에 마치는데요. 네, 지금 그러면은 20초 저희가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 이 부분 관련해 갖고는 수익을 인정하고 청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네. 네, 지금 일단 1시간부로 5, 4, 3, 2, 1. 네, 네. 청산으로 저희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은 성공하셨네요. 일단은 청산 처리가 됐고 네. 여러분들 그 시청해 주신 분은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청구 바라고 저희가 오늘도 너무 짧은 관계로 시청자분들께 마무리는 이제 어떤 시장가 청산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참고드립니다. 네, 마지막 한 말씀 또 부탁드립니다. 해설위원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오는데 또 네. 알찬 내용 그리고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 상황 어떻지라는 판단에 대한 어떤 서포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마스터님도 이제 빠질 수 없죠. 저희 마지막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말끔하게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얘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통 오픈 채팅방으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외 선물 아토 백틱의 승부로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실전투자 백틱의 승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